예. 우리가 이사야서 2장하고 미가서 4장을 읽었죠. 이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게 미가서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죠. 지금 뭐예요?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오는 그러한 그 예언을 아멘. 이사야가 했는데 아멘. 그 이사야의 제자가 미가입니다. 미가가 똑같이 그 예언을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이 이 말씀의 계시와 영감을 받고 윌슨 대통령 때, 윌슨 대통령도 프린스턴대 총장하면서 이승만 박사를 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독실한 장로교 기독교 집안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영감을 받고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유명무실해졌죠. 그런데 다시 루즈벨트 대통령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국제연합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UN 본부 가면 이 말씀이 UN 본부 안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칼을 쳐서 무기를 쳐서 농기구 보습을 만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일리노이주에 존 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총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전쟁 끝난 다음에 뭘 만드냐 농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됐고 또 그게 발전해서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징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해 가지고 소련의 조각가가 이 회사를 방문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 권총을 이렇게 못 속에 이렇게 오므려뜨린 거 그런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UN 본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총을 앞에 총구를 묶은 그 모양을 해놨는데 그게 왜 만드는 거니? 말씀드린 대로 존 디어라는 회사가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농기구를 만들고 트랙터를 만들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제 소련의 조각가가 러시아의 조각가가 그렇게 만든 그 연물이 UN 본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10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총선? 아니 개인의 삶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생일이죠. 생일이죠. 그러면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축일이 언제겠어요? 건국일이죠. 건국일. 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인데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나라는 그 나라가 건국된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지만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국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자, 무슨 뜻인고 하니 바로 국제연합이 탄생을 하고 1945년도 4월 25일 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모여가지고 국제연합을 창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5월 25일 날 이미 이승만 박사가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표단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6월 26일 날 이제 유엔 헌장이 만들어져요. 국제연합 유엔의 헌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사인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유엔 헌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승만 박사가 위대한 게 바로 이 국제연합의 이념과 헌장, 그 이념과 헌장에 따라서 나라를 세워달라 해서 세운 게 우리나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국제연합의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달라 해서 1947년도 11월 17일 날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임시위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임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참 이게 천재라. 이게 임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국이후에도 쓰일 거라고 해서 템포러리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위원회라고 계속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저 한국의 유엔 헌장과 이념을 따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임시위원회를 조직하자, 찬성할 나라, 반대할 나라, 기권할 나라 투표를 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래서 이화장에서 흰옷을 입고 백이민족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 소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발표가 나는데, 방송에 나는데 하필이면 기권을 먼저 발표해. 기권 6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부결되나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찬성 43개국. 그리고 반대 빵. 없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내 일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따라서 1948년 1월 8일 날 유엔 위원회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해가지고 5월 10일 날 재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한 날이 5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사실 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재헌의 국회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8월 15일 날 건국을 했기 때문에 이건 1년의 과정에 불과한 거지. 사실 그렇게 유엔의 감시하에서 유엔이 주관해가지고 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이게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있어서도 처음이고 우리 한민족은 말할 것도 없지. 1만 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이 흥망성쇠를 겪었어요. 고조선이 무너졌다가 고구려가 망했다가 발해가 망했다가 고려가 망했다가 신라가 망했다가 대한제국이 망해가지고 없어져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이게 기적적으로 광복 해방을 맞이고 처음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재헌의회를 해서 선거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요. 놀라운 거는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에는 여성들이 투표를 안 할 투표권이 없는 나라들이 많았을 때 우리는 그때 첫 선거인데도 여성들이 다 투표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자유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주관하니까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가장 역사상 확실한 민주주의로 선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것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태우를 한번 했지. 그러니까 종북좌파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죠.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한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걸 이승만 박사가 했는데 뭐 이승만 박사가 독재다 또 뭐 민주화 운동한다 다 거짓말이. 그거는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작진격으로 그렇죠. 국민을 속여서 그렇죠. 괜히 자기네들이 굉장히 민주화, 평등과 자유화 이거를 주장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것뿐이지 우리가 아는 대로 촛불이 얼마나 거짓해요.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뭐 자녀들 특채 비리 할 정도니 선거 부정 같은 것도 지금 얘기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선거를 그때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선거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도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었으니까. 자, 많은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걸 가지고 굉장히 막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 제국이 무너져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1948년 5월 14일이야 거기는.
우리는 5월 10일 날 선거를 했고 거기는 5월 14일 금요일 날 안식일 날 저녁에 텔아비브 시청 관사에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한국을 먼저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를 조직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결정을 했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은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세우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세우려고 그러고 막 둘이 싸우고 또 양쪽이 또 갈려가지고 안 되니까 뭐라고 결정하는 거 아니? 앞으로 때가 되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팔레스타인 나라하고 세우자 라는 원칙만 결정한 거야 그냥. 앞으로가 때가 되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나라를 세우자는 원칙만 결정했는데 그걸 믿고 벤구리온이가 14일날 일방적으로 우리는 독립을 선포한다 하고 국제적인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나라를 인정해달라 해서 미국이 인정하고 영국이 인정하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아직도 나라가 못 세워졌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세워졌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헌을 위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8.15에 광복을 한 다음에 건국을 한 다음에도 인준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역시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나라로 인정한다 해서 인정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과정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 우리가 대한민국은. 우리는 완전히 국제법적으로 합당하게 유엔에 인정하여서 세워진 나라고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인준을 받고 한 나라라는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기습 남침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박사가 야 니네가 세운 나라 니네가 구원하는 거야. 네. 우리나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야 니네가 세웠잖아. 유엔 헌장과 이념에 따라서 니네가 세웠는데 이 나라가 공산 침략에서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럼 안 되잖아. 창피하잖아. 세상말로 쪽팔리잖아. 유엔이 자기네들이 국제법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다해서 세워진 나라가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창피해. 니네가 도와라 해서 유엔이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엔 연합국이 참전을 한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도 뭐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거 있을지 모르지만 연합군이 창성돼가지고 참전한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될 수도 없지. 막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상임이사국 5개국에 러시아가 그 소련이 포함됐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하면 이게 부결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4개국이 결정을 해서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전설이 많아. 그 참석을 했으면 안 되는 건데 참석을 못 했던 것 때문에 막 전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전설이 있는 거 하니 그날 저녁에 유엔 그 대표가 보드카를 너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참석을 못했다. 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참석을 못했다.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얘기로 만드는데 진실은 뭐냐? 자, 6.25를 누가 일으켰어요? 소련이 배후조종해가지고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보리에서 소련을 규탄할 것 같으니까 일본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유엔 연합국이 참전되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소련이 생각을 못했겠지. 그런데 거기서 유엔 연합국을 창설하고 결정이 된 거예요. 유엔 소련 참석 못했으니까 부결 이걸 못 들지고 통과가 된 거지. 그러니까 소련이 아차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유엔이 참전했고,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를 통일을 시켜주면 좋은데 좋아, 휴전을 못 시켜준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이렇게 다 폐허가 됐는데 야 니네가 세운 나라 이렇게 거지 나라가 돼서 되겠냐? 저 북한보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 경제 발전 좀 도와줘. 해가지고 또 유엔이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와줬느냐면
우리나라가 1년 국가 예산이 1억 불일 때 8억 불을 도와줘. 8억 불을. 엄청납니다. 여러분 집안 살림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8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8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민간으로 드는 게 또 800만 원이야. 막 열방들이 우방국제 드는 게 8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한강 기적이 우리 힘으로 사실 우리도 지도자와 우리 백성도 열심히 일했겠지만 이렇게 전폭적으로 엄청나게 도와줬으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출발이 뭔지 5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5월 10일이잖아요. 76주년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승만 박사가 사실 국제연맹이 있을 때도 이 노력을 했는데 일본이 제국이 반대하고 일본 제국이 하고 또 결국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연맹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서부터 이승만 박사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때 나이가 60살이었어요. 60살 한갑대. 그러면은 아유 60에 그냥 편하게 노나 편하고 하자 그럴 때인데 그럴 때인데도 그 국제연맹의 국제외교 노력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또 10년간을 인내한 거예요. 그러다 1945년도에 국제연합이 창설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게 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딱 이 마음 아닙니까? 촛불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야말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촛불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완전히 법치주의, 헌법, 언론, 선관위, 검찰, 대법원 다 작살나는 이 상황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노후에 그야말로 60대 그때 60대 했던 사람 지금 이제 70대 되셨고 50대가 60대 됐고 60대가 70대고 70대가 80대 되어서 막 돌아가시잖아요. 놀라운 거는 우리 동지들이 그때 이건 아니다 하고 태극기 의견도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다가 우리 또 조원진 의원을 만나가지고 우리 공화당 역사를 이어가는 거는 정말로 이승만 박사의 이 건국 정신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고 힘들어도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어제도 우리 동지가 또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는다고 그때가 온다고 하는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국제외교적인 건국운동을 했는데 국내에서 그걸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유해리 뭔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좌우합작이다 또 상해 임정에서 지도자가 들어오고 좌우합작이다 또 하니까 다 글로 그냥 정치 자금이고 뭐고 다 글로 쏠린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도남장이라는 게 처음에 사셨거든요. 도남장이라고 그 장진섭이라고 조선 타이어 사장이 쓰던 별장을 내줘서 거기 사줬는데 다 김구, 김규식, 여운형 또 서재필 여기로 막 정치 자금이 모이고 정치 세력이 모이니까 장진섭이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거야. 야, 이승만 박사 너 왜 도와줘? 그러니까 장진섭이가 이승만 박사 나가라 소리 못하고 자꾸 와가지고 짐을 하나씩 들여놓네? 자꾸 와가지고 과거 하나 들여놓고 소파 들여놓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가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쫓겨났어요. 1947년도 8월 28일 날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어디 없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찾은 게 마포장이라고 그 총독국 정무총감이 별장으로 쓰던 마포장이 비어 있어가지고 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뭐 방치가 돼가지고 사람 살만 못 되는데도 그걸 다 문 고치면서 사는데 그 강변이라 여름에도 추워가지고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그래도 인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이병철의 아버지 이찬호가 이승만 청년 시절에 친구였었거든. 그 이찬호, 그 다음에 상공회에서 전용순, 그리고 동국대학교 총장 백성호, 또 백낙선, 그 친척들이 재벌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화장을 사서 이화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화장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유엔에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국내에 있는 정치사들은 다 낙동강 오리알이지. 아니 유엔에서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국내에서 뭐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그때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확 뒤집어지니까 그야말로 김규식이는 거지가 되고 젓가락 빨고 누가 도와줘? 안 도와주지. 모든 정치 자금과 모든 인맥과 이런 것들이 다 이승만 박사 다 모이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승만 박사는요 정치 자금도 영수증을 써줬어요. 일원 하나도 헛되이 쓴 게 없어. 일원 하나도 헛되이 쓴 게 없이 다 청렴결백하게 그렇게 정치 자금을 쓰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엔이 결정된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야말로 떠오르는 별이 됐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이 7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소망이 있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번에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재명 같은 게 대통령이 돼요. 문재인이야 촛불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세웠지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반대해서 세웠지만 더 악랄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 종북적이고 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 이걸 또 못 막고 그야말로 언론이 올바르게 중계해가지고 조원진이라는 정치가의 실력과 인격과 또 이 청년 이것이 드러난다면 이건 생대가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지. 내일이라도 국민 투표하면은 아마 70대 30 나올 거야. 최소한으로. 그랬죠. 뭐 검찰이고 아니 프란체스카 영부인 빤스도 꼬매서 입었거든요. 양말도 꼬매서 입었어요. 유경수 영부인 얼마나 참 귀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 김정숙이부터 김병애부터 또 김건희 여사 여기까지 아니 세상에 국무가 또 이렇게 또 언론에 오르내려가지고 창피당하는 거는 얼굴을 줄 수가 없다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누가 됐든 나는 언론 재벌만 된다라는 식으로 더 나쁜 거는 그 이수진인가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사 출신인데 거기서 공천 못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공천 못 받고 탈당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이재명 대법원 판결문 보니까 이거는 정말 구속감이다. 감옥에 들어갈 겁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알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들어가서 국회의원 되려고 했는데 공천 못 받으니까 나와서 그제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 이재명가 나쁜 거 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그놈 세워가지고 장관 한번 해먹고 국회의원 한번 해먹고 또 언론 재벌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안 되잖아요. 정말 참 위대한 나라인데 세계사적인 나라고 위대한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루속히 깨어나고 우리 국민들 하루속히 깨어나가지고 정말 이승만, 박정희, 각하 또 프란체스카 영부인 또 유경수 국무 이걸 기여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생명 걸고 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편에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가 한참 힘들 때 또 한시를 하나 썼어요. 한시를 하나 써 힘들 때 그 마포장에서 썼는데 뭐라고 썼는고 하니 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거야. 아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사를 왔느냐고 오는 사람마다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나 저 창밖을 봐라.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온다. 그게 뭐예요? 계절의 변화처럼 이런 정치적인 변화
거짓이 진실로 변하고 맞아요. 불의가 정의로 변하고 네. 압박과 핍박이 진정한 자유로 변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이승만 박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런 한시를 썼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과정이 있지만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제가 그 노숙자한테도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승만 박사는 70에 나눠 세웠다. 75세의 전쟁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원 동지들이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도 또 있지만 절대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돼서 나갈 때 분명히 변화의 때가 오고 변화의 시기가 오고 아멘. 대한민국을 살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꺼주세요. 이제. 눌러주시고.